탈석탄 정책 여파는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동군 역시 하동화력 폐쇄에 따른 상권 위축과 세수 감소 등 연쇄적인 파장이 우려되면서 신속하게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양군이 병국면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생활문화 거점 조성 사업 함양사계 포유 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겉돌았습니다. 내년 1월 1일 스마트폰 앱 완등 인증 프로그램인 오르고 함양 출시가 임박하면서 산악 관광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함양군의 1년을 뒤돌아봅니다. 진주 가산 일반산단에 준공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미래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진주시 정원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원 향유 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대중화 구현,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남과 부산 일대 야산과 해안가 등에 필로폰을 감춰놓고 일부를 빼돌려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탈석탄 정책 여파는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동군 역시 시설 폐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하동군의 전체 세수 중에서 약 17%를 차지할 정도여서 대체 예산 확보도 걱정입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조사 결과 고위험 등급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하동군. 올해 실시된 지역 낙후도 조사에선 가장 열악한 수준인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전소마저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발전소에서 돈을 벌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식점이라든지 발전소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또 부모를 모실 수 있고. 특히 지역 상인들의 경우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식당에 그래도 몇 군데 안 돼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 이 화력발전소 직원들 많이 오세요. 갈수록 점점 식당도 지금 자꾸 폐쇄 위기에 오고 있거든요. 현재 발전소 내 근무하는 종사자는 1,500명 이상. 이 중 20% 이상이 하동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 타 지역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군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전체 하동군의 전체 세수 중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하동화력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가 경제 위축에 이은 지역 소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 폐쇄를 앞두고 신속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대책 마련을 위해선 시설 폐쇄에 따른 지역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구체화시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할 일이고요.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용이라든가 또는 소비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타격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로 좀 나오고, 그걸 근거로 좀 중앙정부에다가 일단 하동군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화력 부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등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사회에 여러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신속한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 정원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와 시의회,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원 향유 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대중화 구현,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김도훈 박사의 주제 발표 후에는 국내 정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6월 진주시 초정공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견 수렴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산청군이 2024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산청군은 무단 점유지 발굴 및 변상금 부과율,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산청군은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서부 경남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시간. 이번엔 함양군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며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완등 인증 프로그램인 오르고 함양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1000m 이상 함양 명산 15개 완등을 인증하면 각종 상품과 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르고 함양은 2025년 1월 1일 공개 예정입니다.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1번 타워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양군은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기상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하고 이상이 없는 일부 짚라인의 운영을 재개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짚라인 전면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함양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세금 낭비와 관리 부실 지적 끝에 운영을 멈춘 토속어류 생태관을 총 90명 수용이 가능한 작은 영화관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도심 항공교통 인프라 선점을 위해 경량항공장 조성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기대감은 물론 안전과 소음,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극복에 고심해온 함양군. 지난 5월 지역에서 육아돌봄 시설 4곳이 동시에 문을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등에선 아동보호와 놀이활동, 진로교육과 장난감 대여 등을 지원합니다. 함양군이 병곡면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생활문화 거점 조성사업 함양사계 포유, 1180여억 원 규모 지방소멸기금과 민간투자로 렌탈하우스와 캠핑장 등을 짓는 건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산사태와 식수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간 숙식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공용 계절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전용 기숙사가 함양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 42명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에는 객실과 공동주방, 세탁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함양군이 지방도 1023호선 미개설 구간인 벽소령 구간 도로 개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환경훼손과 지역 소멸 과속화를 이유로 도로 개설 반대에 나선 한편 일부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정규 탐방로 구간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탐방로는 노고단에서 장터목 등 26개 구간 126.8km입니다. 경남사무소는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해당 구간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지난 8월 진주에서 고3 학생을 비롯한 2명이 동창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제기한 경찰의 허위 출동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실제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내부 서류를 통해 신고 접수 몇 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록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진양호 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무전으로 바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가해자들은 현장을 떠난 뒤였고 이들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순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다만 출동 지령 이후 전산을 입력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생겼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에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가 16일 준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래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박성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모습을 드러낸 회전익 비행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가 공개됐는데요. 4만 1000평 부지의 육상 헬기장과 주기장, 비행 착륙 시험구역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드론 등의 회전익 항공기를 대상으로 비행 시험을 하게 될 텐데 향후에 미래 비행체 연구 등 운용체계 전반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 비행체 연구 등 운용체계 전반에 맡는다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 비행체의 연구에서부터 실증, 비행 시험까지의 운용체계 전 구간을 검증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한 국내 최초 시설이 진주 회전익 비행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카이 본사는 사천에 있는데 진주에 센터가 구축된 이유는 뭔가요? 사천에는 카이도 있지만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있죠. 그동안 활주로 등의 비행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추가 시험 비행을 위해 새로운 시설이 필요했던 차에 AAV 산업 인프라를 갖춰가려던 진주시와 이해관계가 맞았던 겁니다. 본사가 있는 사천에서 완제기를 만들어 개발 비행 시험을 진주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인근의 AAV 실증센터까지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카이 회전 비행센터는 AAV, 쉽게 말해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시험 비행센터로서의 기능도 염두하고 만든 시설입니다. 때문에 진주시는 두 센터가 함께 운영되면 항공기업을 집적화함은 물론이고 향후 AAV 생산 기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AV 산업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관련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AAV 산업은 다수의 사람과 물자를 도심 내에서 항공으로 수송하는 산업입니다. 응급구조, 재난재해 대응 등 차량만큼이나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 플랫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선두 주작격인데 이중 카이는 올해 1월에 AAV 기술 실증기 개발에 착수했고 1,500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진주시도 관련 산업을 통해 지역 산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떤가요? 진주시는 실제 전력 투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는 수년 전부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고 UAM 진주협의체를 결성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카이와 함께 회전익 비행센터를 만들었고 또 AAV 실증센터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관련 개발이 진전을 보고 영역을 넓혀갈수록 미리 인프라를 선점해둔 도시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주시의 입지가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많은 도시들이 이들 AAV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가고 있는 만큼 짧게는 7, 8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간 동안 지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 진주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17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2,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고 올 한 해 이웃사랑에 힘쓴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체기 입장으로 시작된 한마음대회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와 영상 시청, 감사 메시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게임과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에서 생필품 나눔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단과 진주 푸드마켓, 뱅크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쌀과 라면, 세면용품 등 가정 내 여유가 있는 생필품들을 가져와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들은 진주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생필품 기부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과 한용훈 노조위원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해서 진주 지역과 동반 성장하고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행사를 이어오는데 연말 연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무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하동한국병원을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한국병원은 의료진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군의 병상 확충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채용 예정 의료진의 면허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존 인력만 운용되자 하동군은 병원이 병상 확충을 위해 채용 계획에 없는 다른 의료인들의 면허증 사본을 빌려 허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한국병원은 내부 사정으로 채용 일정이 연기됐으며 면허 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6월 남해 미조면에 개장하는 솔비치 남해 리조트가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해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충남 군수와 노영식 남해대학 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해대학은 호텔 관광 관련 학과가 있는 만큼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솔비치 남해는 총 451개 객실과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직간접 고용을 통해 23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야산과 해안가 등에 몰래 숨겨놓고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야산. 경찰이 삽과 곡괭이로 나무 아래를 파내니 비닐에 쌓인 하얀색 덩어리가 발견됩니다. 땅속에 숨겨놓은 필로폰입니다. 마약 공급책인 20대 A씨와 B씨가 지난 9월 미국에서 초콜릿 상자에 숨겨 들여온 겁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부산과 경남의 야산과 해안가 등에 필로폰 2.5kg을 감춰놓고 일부를 빼돌려 팔아왔습니다. 밀반입된 마약은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이나 귀화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통해 공급책과 투약자 등 13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외국에서 운반책으로 와가지고 저 필요한 이제 그 땅에다가 묻고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제 어떤 쪽에 사진 찍어갖고 묻어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네들 일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돌려갖고 유통시킨 겁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1.6kg, 56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천시의회 연구단체인 항우속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천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음식 페스티벌 개최 방향 용역보고는 지역 특산물과 음식 문화를 활용해 차별화된 음식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연계한 부스와 청년 창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도 소개됐습니다. 진주문화원이 2024 대한민국 문화원상 혁신 경영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년간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편 진주문화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원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한파 대응 TF팀을 구축하고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 결빙 구간과 적설 취약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체국과 농협, 경남은행 등의 116개 지점이 한파 쉼터로 지정돼
창구 영업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진주시는 이와 함께 화재 예방과 시민 건강 대책, 서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동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경남도의 2024년 건강증진 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2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주민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 등 지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사천시 보건소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도와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해군이 16일 서울 강북구 일원 3곳에서 남해 농수산물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군은 이날 강북구청 등을 방문해 직원과 민원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활동으론 대표 농수산물 전시와 이를 활용한 시식 행사,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이벤트 등입니다. 군은 도심 지역과의 지속적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정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계속된 추위로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는 화재에 대비해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소화기를 배치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고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서울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3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난방과 보온에 신경 쓰셔서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